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의 결정들을 모아놓은 판례집 2347권, 그렇죠? 통권 2347, 347쪽에 나와 있고 2013년도에 결정된 판결문은 서치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써보세요. 이겁니다. 자, 9번. 시간 좀 더 줄까요? 네. 아니, 그리고 앞에 문제도 그냥 오픈북이었는데, 여러분들 책상을 다 치웠네. 네, 네. 아니, 뭐, 다시 지금 또 찾아보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9번 해봅시다. 9번. 잘 들으세요. A small lecture given by a judge to the jury, where judge teaches the jury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facts that the jury finds in a trial. 자, 다시 설명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small lecture given by a judge to the jury on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facts that the jury find in a trial. Small lecture. 자, 10번. 10번 되게 쉬운 거라서 말씀드리면 빨리 쓰고 쓰자마자 서로 바꾸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10번. A proceeding 절차란 뜻이죠. A proceeding where facts are decided. A legal proceeding where facts are decided. 힌트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명사예요. 한 명사. 하나의 명사예요. A legal proceeding where the facts are decided. 자, 이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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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바꾸세요. 됐죠? 바꿨죠? 알았어. 학생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바꿨어? 오케이. 자, 1번. 정답을 제가 써드릴 테니까 채점을 하세요. 곧바로. 1번. Finding in favor of a party before trial after discovery. 정답. Summary judgment. Summary나 judgment 다 틀리고 Summary judgment예요. 2번. Precedent that contains the facts that can be used to convince a judge to decide in one way. Compelling precedent. 3번. Statements asserting facts. Allegations. 4번. An area of law holding a person liable
hold liable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책임을 부과한다. holding a person liable on the basis of a promise he or she makes. contract. 계약법이 그런 거죠. 계약법이. 5번. An area of law holding a person on the basis of a wrongful act by him or her when he or she intended to cause harm or offense to another person.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거. 계약법은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무조건 책임을 부과하는 게 컨트랙트죠. 사람의 잘못에 책임을 부과하는 거는 톨츠라고 하죠. 톨츠. 톨츠인데 그 중에서 그 해를 의도한 경우는 intentional 톨츠라고 하죠. intentional. (6번) cause of action for causing fear of contact. causing contact. 실제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접촉에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거. 이거는 assault라고 제가. 자, 이거 battery 쓴 사람 손들. battery 쓴 사람. 한 사람. 오케이. 나머지는 그럼 다 assault를 썼어요? 오케이. 좋아. 7번. A request to terminate a lawsuit for reason that its complaint does not state sufficient facts amounting to a valid cause of action. demurrer. 라고 쓸 수도 있고 길게 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ause of action. 둘 중에 하나 쓰면 맞아요. 네. 네. request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cause of action은 맞는데 request to dismiss만 쓰면 안 되지. 네. 왜냐면은 이 조기각하는 이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송달이 잘못됐다라거나 이런 경우도 dismiss를 시키기 때문에. 9번 이거 케이스 넘버 어떻게 써 있어야 맞냐면 제가 2347권, 통권 2347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통권 번호를 1000단위 넘게 매기는 경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347이라는 거는 캘리포니아 첫 번째 1000에서 다 나가고 2000은 캘리포니아 2에서 나가고 캘리포니아 세 번째 캘리포니아 3rd 여기에 이제 판례집 이름이고 볼륨 넘버 347 아니지 뭐야 볼륨 넘버 347 페이지 넘버 357 그리고 2013년도 뒤따 결정됐으니까 2013년 이렇게 써 있어야 맞아요. 347 캘리포니아 3rd 357 2013 그래서 이게 최고 법원이 아니라 뭐 저기 중간 법원이다. 그러니까 항소심이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요 사이에 캘리포니아 어펠럿이 들어가요. 캘리포니아 어필스가 들어가요. 어필스. 어필스 아니면 어펠럿. 항소법원이란. 이게 안 써 있으면 무조건 최고법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1심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어떻게 1심 법원? 1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안 나와요. 판결문이 안 나와요. 왜? 결정을 누가 해요? 배심원이 하니까. 배심원한테 법을 알려주면 배심원이 그냥 어느 쪽 승, 얼마 이러고 그냥 끝나게 되면 판결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고법원 아니면 항소법원이 사실은 이제 그 1심에서는 그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하 신청 들으면 각하 결정문, 그러니까 각하를 그냥 말로 한마디로 각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두는 판례집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냥 보충 판례집이라고 해서 supplement. 그래서 캘리포니아 supplement. 뭐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 판결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문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냥 이제 이런 신청에 대한 결정문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9번 봅시다. 자, 참고로 캘리포니아라고 안 쓰고 이걸 줄여서 뭐 센스 있게 CA라고 써도 CA 떨드라고 써도 맞는 걸로 해주세요. 네. 9번 Small lecture through which judge informs the jury. A small lecture where the judge teaches the jury on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facts they find in a trial. 지금 한 말을 번역을 하자면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결정한 사실에 적용할 법을 판사가 가르쳐주는 그 작은 강의를 뭐라고 부르느냐? 배심원 강의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jury instruction. jury instruction. 10번. A proceeding 절차. Proceeding where facts are decided. 사실이 결정되는 절차를 뭐라고 불러요? trial. trial. 자, 10개 다 맞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10개 다 맞은 사람. 9개 맞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9개. 8개 맞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8개. 네, 다 일어나 보세요. 8개. 네. 네, 박수 좀 쳐줍시다. 네.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다 걷겠어요. 앞으로 다 보내주세요. 네. 자, 진도 빨리 나가 봅시다. 자, 에켄로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케이스가 보슬리 vs. 앤드루스.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펜실베니아 최고법원 케이스였어요. 네, 그거는 서지 정보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캘리포니아 최고법원 케이스였고, 뭐 황소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뭐 아주 놀랬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죠. 자, 이거는 에켄로드 vs. Life of American Insurance Company. 자, 이건 어느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인 것 같아요. 우선 그거부터 보죠.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7th Circuit 1972 470
F second 1. US라고 붙어 있는 거는 연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연방법.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무슨 연방이라고 해서 뭐 연방의 땅이 따로 있긴 있지. DC. 뭐 워싱턴 DC가 있지만 어디든 대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전체는 결국에 연방 정부의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정부의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연방 법원이지만 연방 법원의 어느 지역에 있는 연방 법원인지 이걸 또 같이 봐야 돼요. 어느 지역의 법원이에요? 안 나와 있네. 네. 잠깐만요. 여튼 펜실베니아가 속해 있는 법원이에요. 네, 펜실베니아가 속해 있는 펜실베니아를 거기 세븐트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세븐트 서킷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옛날에 이제 항소법원이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여러 서킷으로 나눠 놓고 몇몇 주는 뭐 세컨드 서킷, 몇몇 주는 나인트 서킷, 몇몇 주는 세븐트 서킷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튼 이 펜실베니아의 그 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거고 470F second 이건 뭔 것 같아요? 470F second 470 이거는 이제 통권 번호고 F second F는 Federal Report를 얘기하는 거예요. Federal Reporter. Federal Reporter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문들 모아놓은 거예요. 연방 항소법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게 될 미국 판결들의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 연방 판결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가 연방 항소법원이에요. 왜냐하면 1심 법원은 판결이 없고 연방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상고 불허가를 주기 때문에 사건 숫자가 적고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돼서 제일 많이 보는 판례집 실제 뭐 요즘은 그냥 뭐 웨스트로에서 다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판례집이 Federal Reporter예요. Federal Reporter 연방 법 판례집 연방 판례집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연방 항소법원에 나오는 판결문들을 모아놓은 거고 F second이라는 건 이게 1470번째라는 거죠. 네, 1470번째 통권 1471쪽에 나와 있는 판결문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paragraph 2. 그죠? Plaintiff, a resident of Pennsylvania, filed this diversity complaint to recover damages for severe emotional injury suffered as a result of the deliberate refusal of Life of America Insurance Company of Chicago to pay her the proceeds of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life of her husband. The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suit. Plaintiff has appealed. District court dismissed. 자, 넘어가기 전에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 vocabulary나 이런 실체법을 자꾸 가르쳐 주냐면 이거 읽다가 단어 하나만 나와도 움찔해가지고 더 전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diversity죠. diversity complaint. diversity 이거 뭐지?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첫 강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diversity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diversity. 다양성이죠. 뭐의 다양성? 당사자들의 다양성. 당사자들이 여러 주 소속이면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diversity action 이라고 해서 연방 법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신 주가 다양해요? 원고는 어디? 펜실베니아 출신. 피고는 시카고 회사. 시카고는 주는 아니지만 일리노이주라고 다른 주에 있어요. 펜실베니아주와 일리노이주 다른 주에 있으니까 공정하게 이건 연방법원에서 우선 연방법원에서 하기로 한 다음에는 어디서 연방법원도 여기저기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서 할지는 그건 또 다른 그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연방법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보험금 안 줘서. 보험금 안 준 거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하고 있어요? Damages, recover damages for severe emotional injury. 자, 이 사건이 앞에 했던 버슬리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감이 오죠. 여기서도 순수한 정신적 피해. 보험금 못 받아서 고통이 심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특별히 다른 피해가 발생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안 줘가 치료를 못 받아서 남편이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죽었어요, 남편이? 호머사이드. 살해당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못 받아서 힘들다.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아, 참, 이거, 세븐트 서킷이, 세븐트 서킷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건 그 지역에 안 살면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일리노이주를 포함하는 항소법원입니다. 일리노이주. 미안해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paragraph 5 보세요. paragraph 5. The issue before us is whether plaintiff may, on the foregoing facts, recover damages for severe mental distress allegedly suffered as a result of injurious conduct. Illinois law controls our decision. And in anticipation that the Illinois Supreme Court would hold as we do, we decide the issue in favor of plaintiff. 어느 법, diversity action. 그러니까 우선 당사자가 다르니까 공정하게 연방법원에서 판결하더라도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결국은 이건 민사소송이니까 어느 주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연방민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연방민법이 따로 없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건 이제 미국 헌법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주들이 이 자기네들 권한 중에 일부를 조금씩 떼가지고 연방에 올려줘서 밑에서부터 위로 연방 정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 국가가 만들어졌지. 우선 국가가 있고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권한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가 일부 권한을 떼서 연방 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들은 연방법에 없어요. 연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들만 연방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권법 같은 것들이 연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허, 화폐, 국방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그 다루는 법은 각 주에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튼 지금 일리노이 주법을 적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누가 이겼다고 판단을 했어요? 누가 이겼다기보다도 we decide the issue in favor of plaintiff. 원고가 이겼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예요? 이슈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원고가 이겼다라고 판결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만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자, 8개 맞춘 분들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은 맞출 수 있을 텐데. 자,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 dismissed. dismissed 됐다는 건 뭐예요? dismissed 됐다는 건 트라이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트라이얼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디스커버리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심에서는 그냥 소장, 컴플레인 제출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소장 보고 1심 판사가 소장에 있는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뭐 적법한 청구 원인이 되질 않는데 이거 가지고는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서 그냥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원고가 소장 냈다가 소장이 각하당하니까 각하에 대해서 항소했고 항소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인재 재판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환송됐으니까 1심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시간에 보슬리 vs. 앤드루스, 물론 이제 펜실베니아 법이지 일리노이 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펜실베니아 법에서는 인정이 순수한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된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일리노이 주법을 지금 연방법원이 일리노이 주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방법원이 일리노이 법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In anticipation that the Illinois Supreme Court would hold as we do.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리노이 주법상은 그럼 순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리노이주는 뭐가 다를까요? 일리노이주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슬리 vs. 앤드루스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을 하지 말라는 컴펠링 프레시던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플린하고 포티에르. 네, 이 두 케이스가 컴펠링 프레시던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컴펠링 프레시던트가 있나요? 인정하면 안 될? 있죠. paragraph 6 보세요. We have no doubt in view of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인정하라는 We have no doubt in view of Nearim versus Aizo that the Illinois Supreme Court would sustain plaintiff's complaint against insurer's motion to dismiss. 이 컴펠링 프레시던트가 1961년도에 일리노이 대법원에서 결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니어림에서. 니어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In Nearim, plaintiff filed a wrongful death action alleging inter alia. inter alia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다른 얘기도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inter alia. The defendant Aizo threatened her with the murder of her husband, carried out the threat, 실제 죽였다는 거죠, 남편을. And thereby approximately caused her severe emotional distress. The trial court dismissed her complaint, but the Illinois Supreme Court reversed and held the plaintiff had stated a cause of action for intentional causing of severe emotional distress by Aizo's outrageous conduct. 자, 니어림에서도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부인이죠. 부인한테는 아무런 물리적 접촉이 없었어요. 죽은 건 남편이 죽은 거지. 그러면 버슬리 vs. 안드루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정신적인 피해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다른 것도 다 다른 청구 사항도 다 들어갔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실 수입이나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내가 그래서 경제적 피해도 청구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인터 알리아가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있을 텐데 그거는 다 그렇다고 치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정신적 피해도 청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인이. 그거는 각하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각하를 1심에서 한 거예요. 1심에서. Trial court dismissed. The trial court dismissed her complaint. But the Illinois Supreme Court reversed. 대법원에서 이건 순수, 그러니까 1심에서 이건 순수 정신적 피해라서 배상 안 되니까 지금 청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ause of action 여러 가지 있는데 이 emotional distress는 빼자라고 해서 각하를 시킨 거에 대해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판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애켄로드 새로운 판결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사실관계 간극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줘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건. 그런데 다른 사건은 비슷해요? 사건이? 그냥 언뜻 듣기에? 그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죽여서 원고 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언뜻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순수하게 정신적 피해만 입었다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컴페링 프레시던트로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먼 거리를 가가지고 비율을 찾아내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컴페링 프레시던트 찾을 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것만 보고 과속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 40km 이것만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마다 그 이슈에 관련된 사실이 얼마나 비슷한지만 보면 되는 거지 사실 전체가 비슷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는 살인 사건이고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한 사건인데 뭐가 비슷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둘 다 이거 정신적 피해, 순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한 사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구나. 그런데 61년도에 인정한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paragraph 7, 8, 9, 10에 가보면 그러니까 paragraph 8은 왜 그러면 아이조가 아니야 니어림 paragraph 8은 니어림에서 대법원이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왜 순수 정신적 피해를 인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서 패러그래프 8에서는 정책적으로 왜 인정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패러그래프 9, 10을 보면 갑자기 어디 법원 판결들을 쭉 얘기하냐면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들을 얘기해요. 캘리포니아는
다른 나라예요. 네. 여긴 일리노이주인데 완전히 다른 주 법원 판결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persuasive authority라고 그래요. persuasive authority. 그러니까 mandatory authority가 있고 persuasive authority가 있는데 이것도 다 여러분들 첫 시간 나눠준 강의 자료 보면 다 있는 얘기예요. mandatory authority는 같은 관할 내에 상급법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근데 같은 관할이 아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경우 그걸 persuasive authority라고 해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 나중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들을 많이 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정신적 손해배상, 순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판결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의 그 사실관계들은 그러면은 이 사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는 사이에 시간은 다 가서 이제 마칠 거예요. 마칠 거고 근데 이 사건 꼭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합동 강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톨츠 판결 나눠드린 거 세 번째 건 니덜만 52쪽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다룰 거예요. 니덜만 vs 브로츠키. 그리고 그 계약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할 거니까 계약법 그 슬라이드 받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